챕터 10을 시작해보죠. 챕터 10은 이제 회전 운동을 다루는데,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병진 운동이라는 것만 했었어요. 유일하게 원 운동이 하나 있었지만, 그건 이제 질량 M, 그리고 구심력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등속으로 도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본 거고, 챕터 10에서 볼 회전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가 좀 큰 경우, 강체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운동량 했었잖아요. 선운동량에서도 물체가 이렇게 퍼져 있었고, 총질량, 질량 중심점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걸 살펴봤었는데, 그렇게 마찬가지로 퍼져 있는 물체가 질량 중심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도는지, 또는 질량 중심점이 아닌 뭐 한쪽 코너를 잡고 돌리면 어떻게 도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이제 강체가 될 거고, 앞에서 또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본 건데, 질량을 모아놓은 물체, 입자계라고 앞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전운동에서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체라는 말을 네이밍을 할 거예요. 강체는 이제 단단한 물체다. 강체. 구성 요소가 서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야구 방망이 그랬는데, 반대 강체가 아닌 거는 뭐냐면 플라스틱.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강체 반대가 되겠어요. 근데 물리학 항상 그렇지만 제일 쉬운 데서부터 문제를 디스크라이브하고 거기서부터 한 칸씩만 어려워져야지, 한꺼번에 많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그걸 해결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한 바디, 흐느적흐느적하는 그런 물체는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점입자 하나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체 설명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강체만 돼도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병진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전 운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하는 굴림 운동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진 운동을 살펴봤고, 입자계라고 해서 우리가 질량 중심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9장에 살펴봤고, 10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회전 운동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9장, 10장의 내용을 동시에 병진 운동도 하면서 회전 운동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굴림, 롤링이라고 그러는데, 롤링, 굴림 운동 11장에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체라는 대상을 당분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강체를 다루는 모형, 그걸 이제 강체 모형이라고 하고, 반대는 입자 모형이라고 하겠죠. 입자 모형은 매스 M 하나만 생각하는 거, 점 P에 질량 M이 모여있다 생각하는 게 이제 입자 모형이고, 그 경우에는 병진 운동밖에 있을 수가 없죠. 점 하나가 회전할 수는 없잖아요. 점이니까. 그런데 강체는 모양을 가졌고,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생각하기 때문에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진 운동에서 매스에 해당하는 매스, 그다음에 회전 운동에서의 매스에 대응하는 이너셔라는 걸 새로 배우게 돼요. I라는 기호를 쓰는데, 회전 관성 또는 관성 능률, 줄여서 이너셔라고 하는데, 질량 같은 거예요. 회전 운동에서 질량의 역할을 하는 것. 병진 운동에는 매스 M, 회전 운동에는 I. 이거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이번 챕터에서 이제 회전 운동을 주로 다룰 건데, 회전 운동의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죠. 병진 운동에서 우리가 챕터 2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위치부터 가속도까지 각각 정해 볼 거예요. 대신 모든 게 이제 회전 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생기는 거, 각도가 어떻게 되냐. 각도가 제1차적인 변수가 되겠어요. 근데 각도라는 거는 회전축이 정의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어느 축에 대해서 각도다, 이런 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축이 필요하고, 원점, 그 다음에 X축에서부터 올라간 각도, 보통 이걸 우리가 세타라고 하죠. 그래서 회전축, X축,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각도라는 거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한 거를 각 위치, 줄여서 앵글이라고 말하고, 앵글 파라미터, 앵귤러 포지션, 그냥 앵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세타. 이 세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점 P가 가리키는, 이 점 P가 뭐 이렇게 강체를 그려야 되니까 내가 그냥 땅콩 같은 모양을 하나 그린 거예요. 땅콩의 요 장축, 이 장축을 기준선으로 하고, 이 기준선의 어느 한 점, 그 점을 내가 점 P라고 임의로 가정했어요. 그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기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점 P를 따라갈 텐데, 점 P의 각도는
x축에 대해서 세타만큼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세타라는 변수는 반지름 r, 원점에서 p점까지 가는 반지름 r과 그 다음에 이 p점이 x축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 갈 때 지나간 경로, 그 경로의 길이, 그 원호의 길이라고 하면 그 원호의 길이 s는 이 피자 조각의 이 테두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중학교 기하학에서 했던 s는 r 세타, 그죠? 원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사이 각도 세타. 그 관계로부터 이걸 뒤집으면 세타는 r분의 s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r도 미터고 s도 미터기 때문에 세타는 본질적으로 단위가 없어요. 유니틀스라고 그냥 넘버예요. 그런데 넘버인데 거기다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그걸 라디안이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디안이란 단위인데 실제로는 단위가 없는 거지. 여기 미터고 미터니까 나로서가 단위가 없어졌잖아. 단위가 없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뭐 안 써도 되는데 써야 된다면 라디안이라고 써요. 그래서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이다. 한 바퀴는 뭐 한 바퀴의 원호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그걸 반지름 r로 나누면 한 바퀴 돌면 각도로는 2파이 라디안만큼 가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각도로 우리가 더 익숙하니까 한 바퀴는 360디그리다. 위에다가 오픈 O를 쓰죠. 이건 이제 디그리 유닛이라고 하고, 우린 잘 안 써요. 우리는 이제 앞에 라디안 2파이 이걸 주로 쓰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위치고, 위치 두 개가 서로 차이가 나면 그걸 이제 변위, 그래서 각도 변위, 각변이라고 할 텐데, 디스플레이스먼트, 앵귤러 디스플레이스먼트, 델타 세타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 거겠죠. 세타 2 나중 각 위치에서 처음 각 위치에 뺀 거.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 뺄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호가 생길 수 있어요. 양수도 있을 수 있고 음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양수가 어느 방향을 양수라고 하냐? 반시계 방향이 양수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각도가 x축에서부터 늘어난 각도를 양의 각도로 잡았기 때문에 나중 각도, 더 큰 각도가 저 작은 각도를 빼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각도 변위가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시간에 대해서 나누면 각 속도가 되겠죠. 델타 세타를 델타 t로 나눈 거, 이거가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 말하면 평균 각 속도에 해당할 거고, 이거의 극한을 취하면 델타 t를 무한소로 보내면 d 세타 dt,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거를 순간 각속도. 순간이라는 말은 흔히 생략하니까 각속도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섹. 이게 되겠죠. 각속도의 단위인데, 근데 각속도는 단위가 저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막 섞어서 써요. 레볼루션 퍼 섹도 써요. 1초에 몇 회전 했느냐. 또는 뭐 RPM도 써요. RPM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뭐 제트 엔진이 3만 RPM으로 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바퀴가 뭐 3000 RPM이다. 요즘은 그런 차가 좀 없나? 그 악셀 확 밟으면 앞에 계기판에 막 그 RPM 숫자가 2000 RPM, 3000 RPM, 뭐 5000 RPM 엔진 폭발 뭐 이렇게 최대 토크는 뭐 RPM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RPM 분당 몇 회전, 레볼루션 퍼 미닛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섞여 쓰이고 있고, 물론 이제 라디안 퍼 섹, MKS 단위계는 라디안 퍼 섹이지만 다른 것도 섞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각 가속도가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오메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각 가속도, 그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가 되고, 단위는 라디안 퍼 섹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타, 오메가, 알파 좀 낯설 거예요. S, V, A 하던 것이 병진운동에서는 알파벳이었잖아.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가기 시작한 거지. 이 물리학 하다 보면요, 그리스어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를 아마 거의 다 다루게 될 거야. 최소한 읽을 수 있어야 돼. 쓸 수 있어야 되고, 잘못 쓰면 곤란한데, 흔히 잘못 쓰는 게 이 오메가를 W로 잘못 쓰는 거예요. W. 오메가로 써주세요. 안쪽으로 좀 오목하게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각가속도 알파, 이것도 A랑 구별이 돼야 되겠죠? A랑 구별이 좀 되게 써줘야 될 거고,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서 이 속도와 가속도는 벡터예요. 그래서 각속도 벡터, 각가속도 벡터. 그래서 여기서 벡터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벡터 그러면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그러면 회전축의 방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체가 지금 이 X축에 있다. 이만큼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면 이게 회전축 방향이고 이게 각도가 증가한 방향.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회전축의 방향이 되겠어요. 이 그림이라면 Z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더 돌아간다. 이렇게 어떤 속도를 가지고 돌아간다 생각하면은 각속도의 방향은 Z축 방향이 되고 크기는 이렇게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벡터는 상당히 중요한 규칙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 그 벡터 챕터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그 일반적인 벡터의 일반 성질과 약간 다른 미묘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벡터라고 부르지 않고 수도 벡터 또는 액시얼 벡터라고 불러요. 알파도 마찬가지, 각가속도 벡터도 일반적인 벡터 규칙과 약간 다른 미묘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도 벡터 또는 액시얼 벡터라고 불러요. 하여튼 뭐 둘 다 방향은 회전축 방향이다. 그래서 방향은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회전축 방향이 되니까. 그래서 각속도나 각가속도에서는 벡터 기호를 흔히 생략하죠. 방향은 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또 이제 회전운동에서는 한 챕터에서 모든 걸 끝낼 계획이에요. 앞에 병진운동에서 한 서너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이 회전운동에서 한 챕터에서 슉 이렇게 한 챕터 운동을 사용하는 변수 지금 이야기했으면 어떤 운동 할 수 있냐? 등속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하겠지. 근데 여기서 각도만 붙여요. 등각속도 운동, 등각가속도 운동. 각도에 대해서 등속, 등가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건 그냥 생략하겠어요. 귀찮으니까. 오메가가 일정하다.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로 일정하다. 한번 미분하면 A가 알파 각가속도는 0이겠죠. 당연하고 이걸 적분한 거 세타는 세타 제로 더하기 오메가 제로 t겠지? 시간에서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뭐 생각 별로 어렵지도 않으니까 등각가속도 운동부터만 뭐 할 필요가 있겠죠. 알파가 알파 제로로 일정하다. 라면 이거를 한번 적분하면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 t 1번. 두 번 적분하면 세타는 세타 제로 더하기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의 제곱. 2번씩. 3번 가속도와 변이와 나중속도, 처음속도. 그 족보잖아. EAS는 V의 제곱 빼기 V0 제곱. 자리를 그냥 1대1 대응하는 거예요. S를 델타 세타. 델타 X라고 하든가. V를 오메가, A를 알파. 이렇게 대응하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했던 그 족보가 그대로 그냥 빅3가 그대로야.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 이미 다 마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만 바뀐 거단 말이에요. 프레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굳이 우리가 유도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알파가 일정하기만 하면은 이 변수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 소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쓰면서 막 약간 버벅거릴 수 있는데 뭐 굳이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되잖아. 이거 우리가 이쪽을 퍼펙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병질운동에서의 빅3를 다 알고 있으면 회전운동에서는 변수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병질운동의 변수와 회전운동의 변수가 연결이 돼요. 그게 이 부분인데 선변수와 각변수와의 관계, 특히 회전운동을 할 때, 물체가 회전운동을 할 때 선변수와 각변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저기 그려져 있는 저 피넛 같은 물체, 여기 점피를 생각해 봅시다. 저 점피가 X축에 처음에 있다가 여기로 움직였잖아요. 움직일 때 이 변위, 특히 간거리는 요 S죠. S가 R세타잖아요. S가 R세타다. S는 미터, 점피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원호의 길이가 될 거고, 왜냐하면 회전운동 했으니까요. 점피의 속력, 선속력, 속력을 말하면 속력은 V인데 얘는 dsdt 계산해야 되니까 R 곱하기 d 세타 dt. 그래서 R 오메가가 돼요. V는 R 오메가다. 회전운동하면 V는
R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랑 관련이 돼요. 반지름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면 각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물체는 동시에 돌거든요.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얘가 물체가 이게 회전한다고 하면 뭐 이쪽 귀퉁이는 다른 시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가지 않잖아요. 같은 레이스로 각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위치가 같은 각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회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메가는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메가는 콘스턴트하고 R만 바뀌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지면 속력이 커지죠. 다시 말하면 회전축에서 가까운 놈은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회전축에서 먼 놈은 속도가 빨라요. 야구 배트가 1m짜리인데 긴 걸 이렇게 휘두르면 야구 배트의 요 앞쪽은 별로 안 움직이지만 야구 배트 끝은 많이 움직이죠. 이거에 관련한 심각한 조크가 있는데 굉장히 큰 가위가 있어요. 가위의 길이가 뭐 1광년이다. 원 라이트 이어만큼의 길이가 되는 가위가 있다고 합시다. 가위를 내가 이렇게 싹둑 하면은 저 끝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예? 요 각각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지만 요 가위가 이렇게 만나는 점을 가위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싹둑 하면은 가위가 만나는 점을 시간에서 찍으면 그게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게 돼요. 넌센스인데 실제로 인포메이션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물리학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지만 그런 넌센스가 있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게 그만한 차이가 생겨요. 멀리 있는 건 훨씬 빨리 움직이고 가까이 있는 건 특히 회전축에 있는 건 아예 안 움직이잖아요. 그 병준 운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V는 R 오메가. 그리고 이제 전피의 가속도를 생각해 보면 가속도는 좀 더 복잡해요. 가속도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탄젠셜 성분, 접선 방향 성분과 지름 방향 성분이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전피를 여기다 그릴게요. 전피가 이렇게 있는데 전피가 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향이 속도 방향인데 이 속도 방향으로 가속하는 가속도, 이걸 탄젠셜 가속도라고 하고, 이 반지름 방향, 이 방향으로 가속하는 가속도를 지름 방향 가속도라고 해요. 접선 방향 성분, 이 방향 성분은 요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S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게 V고 요걸 한 번 더 미분한 게 접선 방향 가속도가 돼요. AT, 탄젠셜 액셀러레이션은 dVdt인데 V가 R 오메가니까 R은 시간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치면 d 오메가 dt 알파니까 R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AT는 R 알파 외워야 되죠. 매번 계산할 수 없으니까 AT, 탄젠셜 방향 가속도는 R 알파. 지름 방향 가속도는 얘가 이 전피가 원운동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또 알죠. 원운동 구심 가속도가 있겠구나. 마이너스 R분의 V의 제곱. 맞아요. 근데 실제 가속도는 안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크기는 R분의 V의 제곱. 우리가 구심 가속도를 AC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지름 방향, 이 반지름이 늘어나는 방향 성분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그 방향 성분 마이너스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지름 방향 성분은 그래서 마이너스 R 오메가의 제곱이다. 우리가 구심가속도, 원운동에서의 구심가속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앞에서 원운동에서는 도대체 왜 이 탄젠셜 성분이 없었냐? 그땐 등속 원운동이었거든. 속도가 바뀌지 않았잖아. 속도 미분하 이게 0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AT가 0이었던 문제를 풀었던 거야. 우리는 지금 회전운동이고 얘가 빨라질 수도 있어. 돌리는 힘, 그걸 돌림 힘이라고 하는데 힘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점 빨라질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성분이 0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리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R자 가속도,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불러야 할 텐데 가속도 벡터를 쓴다면 이 R 방향, 지름 방향 성분과 탄젠셜 방향 성분 두 개의 벡터 합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한다면 이게 둘이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렇게 두 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속도를 비등속 원운동에서의 가속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려면 이쪽은 R 오메가 제곱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등속 원운동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외우고 있는데 이걸 학생들이 못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걸 매번 써보지 않으려면 한 번 외워야 된다. 딱 한 번 외우면 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을 거야. 어렵지 않다고 강요하고.
자, 우리가 운동 파트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에너지 파트도 살펴보죠. 회전 운동을 할 때 회전 운동을 하는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강체고요. 강체 회전 운동 에너지다. 일단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작은 질량 조각을 MI라고 한다면 그 질량 조각이 움직이는 속도 VI, 그래서 2분의 1 MI VI의 제곱을 썸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2분의 1 MI VI의 제곱 형태로 강체를 잘게 쪼개서 각각의 V의 속도를, 근데 이 속도 V는 다시 V는 R 오메가니까, 근데 오메가는 똑같고 강체 전체가 같은 속도로 같은 각속도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오메가는 똑같고 위치는 다르니까 MI RI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오메가는 이 서메이션 할 때 상수기 때문에 서메이션 밖으로 나와야 되고 2분의 1도 밖으로 빼버리고 나면 서메이션 MI RI의 제곱, 이게 이제 따로 놀게 돼요. 그거를 I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수식은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이때 요 I를 회전 관성이라고 불러요. 로테이셔널 이너셔. 또 다른 용어로는, 이게 사실 이걸 부르는 명칭이 좀 여러 가지인데 관성 능률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다른 교과서나 이런 데는 회전 관성이라고도 하고 관성 능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너셔. 회전 운동에서 질량 역할을 하는 놈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단위가 질량이 아니에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제곱의 단위를 가지죠. 그리고 계산은 MI R의 제곱의 서메이션 형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강체의 특징이죠. 강체의 토탈 질량 라지 M, 강체의 회전 관성 I, 센트럴 매스가 움직이는 속도 센트럴 매스 벨로시티 VCM, 회전하는 각속도 오메가, 이런 것들이에요. 강체가 병질 운동만 했다면, 그때는 회전 운동 하지 않았다면 이건 2분의 M 곱하기 V 센트럴 매스의 속도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여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병질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회전 운동만 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써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면 이 두 에너지가 따로 서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더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회전 운동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만 하면은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I 오메가 제곱 형태로 써질 수가 있게 돼요. 매스하고는 다르게 회전 관성 I는 보다시피 이렇게 위치에 의존해요. 그래서 퍼져 있는 모양, 물체가 얼마나 퍼져 있냐. 똑같은 무게라도 야구 배트 무게가 대략 1kg이거든요. 근데 1kg 야구 배트 휘두르는데 힘든 거랑 1kg짜리 덤벨 하나 움직이는데 힘든 거는 차원이 다르죠. 1kg짜리 덤벨은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1kg짜리 야구 배트는 상당히 무겁거든? 느낌에. 실제 무게는 동일한데 휘둘렀을 때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가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덤벨은 짧잖아요. 근데 야구 배트는 길거든. 그래서 그걸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할 건데,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회전 관성 계산하기도 은근히 이게 할 게 좀 있어요. 회전 관성도 이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주면 좋지만 안 주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스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계산하기 쉬운 조각으로 되어 있을 때는 2분의 MI R의 제곱에 MI R의 제곱을 서메이션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물체가 그냥 대부분의 경우엔 아주 연속적으로 퍼져 있을 테고 모양도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기서 쪼개진 것은 매스기 때문에 매스를 무한소로 보내고 반지름은 그냥 R이라고 쓰면은 DM 곱하기 R의 제곱, 이런 적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R의 제곱을 매스를 작게 쪼개서 이렇게 적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적분할 수가 없죠. 여기는 변수가 M이고 여기는 R이니까 이 두 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스의 조각을 길이의 차원으로 바꿔야 돼요. 3차원이라면 부피, 2차원이라면 면적 A, 1차원이라면 길이, 이런 변수들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밀도 개념이 필요하고요. 3차원이라면 부피 밀도 로 써서 작은 질량 DM은 작은 부피소 dV의 밀도 로를 곱한 것이다. 여기서 dV는 dx, dy, dg, 이런 식으로 3차원이라면, 2차원이라면 면적 부피 밀도 시그마에다가 면적소 dA 곱해서 하고, 1차원이라면은 길이 밀도, 길이에 대한 밀도 람다,
선밀도라고 하죠. 선밀도. 부피밀도, 면적밀도, 선밀도 이렇게. 이 용어도 그냥 거의 굳어져 있어요. 부피밀도는 로, 면적밀도는 시그마, 길이밀도는 람다 이걸 써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소문자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강체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강체 회전운동에서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은 항상 같은 각속도로 회전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강체를 특징 짓는 뭐 라인 하나 긋는다면 이 라인이 X축이라고 이루는 각도 이게 세트하고 이게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레이트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위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은 여기 이 라인보다는 좀 더 가 있지만 요 상대 각도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각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요 강체의 모든 위치는 같은 각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운동 에너지 할 때도 오메가를 밖으로 뺄 수 있었던 거죠. 오메가 따로 놀면은 물체가 분해가 된 거예요. 강체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고지는 이 회전관성 I가 굉장히 쓸모있는 이런 정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위 평행축 정리라는 건데 I는 센터로 매스를 통과하는 관성능률 I와 임의의 회전축을 지나는 관성능률 I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질량 중심점을 지나는 여기 이런 피넛 같이 생겼으면 질량 중심점은 여기가 될 텐데 여기가 가장 상식적인 위치인데 지금 그 위치가 아니라 구석탱이를 내가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돌릴 때의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릴 때의 회전관성 값과 여기를 돌릴 때의 회전관성 값이 서로 관계가 되게 되는데 그 관계되는 공식이 이거예요. 외우기 되게 쉽고요. I는 ICM 더하기 MH의 제곱이라고 외우면 되고 여기서 M은 이제 전체 질량이겠죠? H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요 회전축과 질량 중심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ICM은 질량 중심점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회전관성 값. I는 내가 지금 원하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값. I는 ICM 더하기 MH의 제곱.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해놨는데 상대좌표를 사용하면 되죠. 똑같은 그림이고요. 회전축과 질량 중심점 표시했어요. 임의의 질량 덩어리 MI가 있을 위치를 XI 벡터라고 하면은 그 XI 벡터는 질량 중심점까지 갔다가 이 상대 벡터를 사용해서 정의할 수도 있죠. 원점에서 질량 중심점까지의 벡터를 XCM 벡터라고 하고 질량 중심점에서 그 매스까지의 좌표, 라지 X 벡터, XI 벡터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원점에서 요 MI점까지의 좌표는 이 두 벡터의 합이죠. 그 벡터의 합이고 이 성분을 다시 쪼개서 X, Y 이렇게 쪼갠 건데 성분별로 쓴다면은 MIRI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게 X 좌표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요 X 좌표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Y 좌표의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이걸 전개하면 2창 크로스텀 다시 2창 이렇게 나타나겠죠. 2창 크로스텀 2창 이렇게 그래서 토탈 6개 항이 이렇게 써지게 될 텐데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항 요놈은 라지 XI의 제곱 더하기 라지 YI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 센터로 매스에서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그 라지 RI의 제곱 이게 질량 중심점에서의 거리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MI 곱하기 라지 RI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관성 능률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 관성 값이 되고요. 요 두 번째 항은 0이 돼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제일 마지막 항은 이 뒤에 항이 서메이션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서메이션 밖으로 튀어나오고 매스의 합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토탈 매스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이게 튀어나온 이게 뭐냐면 원점에서 센트럴 매스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한 H예요. 그래서 여기 MH의 제곱, ICM 더하기 MH의 제곱, I는 ICM 더하기 MH의 제곱이다.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게 다 양수지만 요 MH의 제곱이 특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더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ICM보다 I는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회전관성은 질량 중심점에서 가장 작고
질량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거리의 제곱 매스 곱한 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여기 1차항이 0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차항들을 살펴보면 XCM이 곱해져 있지만 얘는 상수니까 서메이션 밖으로 나간다고 보면은 결국 서메이션 MI 라지 XI 또는 서메이션 MI 라지 YI 그래서 상대좌표와 질량과의 곱을 더한 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질량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좌표이기 때문에 질량 중심점이라는 게 뭐예요? 질량이 그 점을 대칭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물체가 아무리 퍼져 있어도 그 질량 중심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매스 거리 곱한 거 합과 왼쪽으로 매스 거리 곱한 거 합이 항상 0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합은 무조건 0이죠. 질량 대칭점이라서. 그래서 1차항 요것들은 다 0에 x도 그렇고 y도 0이고 그래서 요 두 번째 항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증명은 평행축적인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죠. 조금 모르겠지? 한 번씩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산수는 아니니까. 본질적으로 외워야 되고 평행축적인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회전관성 구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책에도 뭐 간단한 것만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일단 균일한 막대. 전체가 고르게 질량이 퍼져 있다는 뜻이고 길이는 라지 L이고 매스는 라지 M인 막대가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운데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렸을 때 회전관성과 한쪽 끝을 잡고 돌렸을 때 회전관성은 달라요. 그걸 각각 구하라. 이게 보기 10.5.2 문제예요. 이걸 계산하려면은 x의 제곱 dm 이런 적분을 하면 되는데 i는 x의 제곱 dm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dm이라는 변수를 x의 함수로 바꿔놔야 되죠. 그러면 밀도 개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거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길이 L에 매스 M이 퍼져 있는 거니까 밀도가 L분의 라지 M이죠. 선밀도 람다고요. DM은 람다 dx L분의 라지 M dx 이런 형태가 돼서 dm 자리를 그걸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상수 빼고 x의 제곱 dx 적분이니까 3분의 x의 3승 이렇게 계산하면 12분의 ml의 제곱이 돼요. 이건 이제 질량 중심점을 가지고 돌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작은 회전관성이에요. 길다란 막대는 한 가운데를 잡고 돌렸을 때 12분의 ml의 제곱. 자, 이번에 한쪽 끝을 잡고 돌리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어요. 평행축 정리를 사용하는 방법, 유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또 똑같이 적분하는 방법, 무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쪽을 해도 돼요. 잘하기만 하면. 못하면 어느 쪽을 해도 문제야. 위쪽 방법 먼저 해보죠. 위쪽 평행축 정리 쓴다. ICM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12분의 ml의 제곱에다가 mh의 제곱인데 이 h만 알면 돼. h는 뭐냐면 질량 중심점과 이 현재 회전축과의 거리니까 요 거리가 지금 2분의 L이죠? h가 2분의 L이다. 그래서 2분의 L만 집어넣으면 된다. 12분의 ml의 제곱에다가 m 곱하기 2분의 L의 제곱. 3분의 1이죠? 4분의 1이구나. 12분의 1에다가 4분의 1 더하면 12분의 4, 3분의 1이죠. 3분의 ml의 제곱. 또는 무식하게 적분하기.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죠. 똑같이 x의 제곱 dm. dm은 L분의 라지 M dx다. 밀도 개념을 써서 쓰고 적분하는 거예요. 물론 더 어렵진 않아요. 3L분의 mx의 3승 0부터 L까지 이렇게 돼서 3분의 ml의 제곱. 같은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회전관성 구하기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에 한 12칸 정도 있을 텐데 표 10.5.1 거기 보면 칸이 많은데 원기둥도 있고 뭐 공도 있고 꽉 찬 공, 텅 빈 공, 뭐 사각 판때기 또는 원기둥을 옆에서 돌리는 옆에 꼽아가지고 돌리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을 이게 텅 비어 있어 이렇게 돌렸을 때 이런 거 다중적분이라고 그 멀티 디멘저널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그런 거 할 줄 몰라. 1차원 적분밖에 겨우겨우 못 하니까. 그래서 그 테이블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2개, 3개밖에 없어요. 그 테이블 안에. 한 3개 정도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위 원기둥 문제. 꽉 찬 원기둥이라고 합시다. 속이 꽉 찬 원기둥. 반지름이 라지 R이고 길이가 L인
원기둥의 이 한 중심축에 대한 회전 관성을 구하라. 이건 3차원이니까 밀도, 부피 밀도 써야 되겠죠? 부피는 파이 라지 r 제곱 곱하기 길이 L, 그 다음에 질량은 라지 M. 그리고 이제 이걸 모델링 할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중적분 못하니까 1차원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띠적분이라는 걸 해야 되죠. 소위 띠적분. 이걸 전체를 하나의 띠로, 요 띠를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띠인데 이게 길이도 있는 띠지. 사실 원기둥이지. 반지름이 R에서 R 플러스 DR까지 이 작은 원기둥 껍질, 그거의 부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피는 이거의 원호의 길이가 2πr이고 이 폭이 dr이니까 이 단면적은 2πr 곱하기 dr이라는 면적이 되고 길이가 l이니까 2πr 곱하기 dr 곱하기 L이라는 부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작은 원기둥 껍질이 가지는 부피는 이렇게 돼요. 이거를 쭉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R제곱 dm, 이 dm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밀도 집어넣고, dv 집어넣고, 반지름을 0부터 라지 r까지 쭉 바꿔가면, 이 껍질이 안쪽에 있을 때부터 제일 바깥에 있을 때 그 껍질 더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껍질 적분이라는 거예요. 쉘 적분. 뉴턴이 처음 하기 시작한 적분. 뉴턴이 만유인력 할 때는 공에 대해서 공 껍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적분을 했는데 그 컨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분이 1차원 적분으로 되고 한 변수에 대한 적분으로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 적분을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2분의 mr의 제곱. 원기둥 형태는 2분의 mr의 제곱이다. 사실 이거 외워야 돼요. 원기둥 2분의 mr의 제곱. 꽉 찬 공 5분의 2 막대기 끝 3분의 ml의 제곱. 막대 중간 12분의 ml의 제곱. 요 정도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도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요 정도는 한번 해보고요. 원기둥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수리물리 이런 데서 다중적분 좀 배우고 나면 그때 좀 더 이런 적분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